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강남선입니다. 오늘 해양수산 기술 이전 설명회에 말씀드릴 기술은 고농도 지질 단당류, 색소 및 단백질을 포함하는 바이오매스 생산능을 갖는 신규한 미세조류 균주입니다. 최근에 바이오매스 생산능을 갖는 신규한 미세조류 두 종을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용도의 특허 2건을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기술 개요, 기술의 특장점,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 산업 및 시장 동향, 그리고 적용 분야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기술 성숙도 및 지식 재산권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석유, 석탄 등 하석 자원의 대량 이용과 그리고 산림 파괴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7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에는 우리 세계 인구수가 9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수 증가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식량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 정도 되는데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량 위기의 문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수요도 증가돼서 에너지 공급 부족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화로 인해서 생활하수나 그리고 가축 비료 등의 영양염이 많이 유입돼서 부영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녹조라든지 적조 현상이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은 발생이 되고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비드-19 등 팬데믹에 따라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대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건강 보조 식품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계 건강 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에는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건강 기능식품 시장도 25년에는 6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별 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상위 6개 품목의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EPA와 DHA 함유 유지인데요. 이 EPA와 DHA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유 유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유래이기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라든지 어유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골드 꽃 추출물인데요. 이 마리골드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 마리골드 자체가 육상 식물입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오메가3나 루테인의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알러지 반응, 가다 행동 등 합성 색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천연 색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색소의 주요 색소인 루테인, 아스타잔틴, 지아잔틴 등 항산화, 항염증, 항비만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색소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식량자원 및 에너지 공급 부족, 물 오염 등 다양한 이슈 해결책 및 신성장 동력 산업 대안으로 최근 미세조류가 대두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조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육안으로 구분하기 매우 크기가 작은 단세포 조류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유기물을 합성하는 강합성 생물이고요. 수권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포식자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생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산소의 50% 이상의 그 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생물군이고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생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조류는 자기 몸의 2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육상식물 대비 50배 높은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 해결책과 신선장 동력으로 미세조류가 주목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슈 해결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빛과 물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잘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부지 경쟁이 없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처럼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는 이게 빠른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시간이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빠른 성장률 인해서 육상 식물에 비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식용작물 비해서 계절적 영향이 적고요.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식용작물 같은 경우는 흉작에 따라서 원료 공급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미세조류는 암병에 관한 종속영양 균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량으로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 공급에 대한 그 문제점에 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생산하고 함유하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 수소라든지, 그리고 단백질은 식품, 사료, 백신에 활용되고 있고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미세조류 자체가 고형 바이오 연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불포화지방산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포화지방산인 팔미티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디젤,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당류의 천연감미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바이오에탄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활용이 되고 있고, 부가적으로 영양염료, 중금속, 그리고 핵종 등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의 목적은 이러한 다양한 유용자원을 활용 가능한 물질 생산능을 갖는 미세조류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의 균주는 클로렐라 사촌격인 그런 균주가 되도록 됩니다. 옥세노클로렐라 포르토테코이드 MN0011과 헤테로클로렐라 루테오빌리디스 MN0014 균주입니다. 이들 균주를 분리하기 위해서 울릉도 거북바위와 울산 정자항에서 채수하였고요. 이 물에서 한천 도말법을 이용해서 순수 분리, 배양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균주들이 어떠한 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태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정확한 확증을 하였고요. 이들 균주의 배양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 배양의 주요 환경 요인인 온도라든지 염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주의 특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산 분석, 바이오매스 성분, 감색소, 단당류, 질소인 제거량을 분석하여 균주의 특성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특장점 및 기술 개발 실증 결과입니다. 이들 균주는 해수에서 분리한 최초의 균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종이고요. 이러한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옥세노클로렐라나 헤테로클로렐라는 주로 담수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해수에서는 기록된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해수에서 분리한 균주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형태적 계통 분류학적 동정을 수행해서 정확한 분류를 수행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아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형태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미세 구조나 외부 구조를 봤을 때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동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동정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이런 오동정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인류 복원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정은 꼭 필요한
연구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균주가 어떠한 균주인지 종인지 동종을 수행하였는데요. 옥세노콜로렐라 프로토테코이드 오리지널 페이퍼의 분류키를 보게 되면 이러한 단독 구형 세포라든지 세포벽 주변에 일부분만 덮고 있는 엽록체, 세포벽이 3개층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피레노이드가 없는 형태적 특징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전학적 특징을 봤을 때 다른 옥세노콜로렐라 균주들과 염기 유사도가 99.8% 일치하고 계통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균주들과 같은 클레이드를 보여서 이 균주를 옥세노콜로렐라 프로토테코이드로 동종을 하였습니다. 헤테로콜로렐라 루테오빌리디스도 동일하게 오리지널 페이퍼의 분류키를 확인했을 때 그 분류키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전학적 특징을 봤을 때 염기 유사도가 100%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태적 유전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헤테로콜로렐라 루테오빌리디스로 동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술의 특장점으로서는 강원, 강염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옥외 배양 등 대량 배양에 용이하다는 게 있습니다. 배양 조건 탐색을 온도 및 염분에 대해서 테스트하였는데요. 온도 실험은 5도에서 35도 구간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지금 테이블에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온도 구간별 잘 자라는 그런 강원성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분 실험은 0몰에서 2몰까지 다양한 염분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였는데 담수인 0몰에서 가장 잘 자랐지만 다른 염분 구간에서도 자라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원성, 강염성 특성으로 인해서 옥외 배양 시설에서 대량 배양 시 계절 및 염분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 기수, 해수의 이런 원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배양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물질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 분석 결과로서 항산화 효과 및 심혈관 질환 감소에 관련 있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 함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로 활용이 가능한 지방산인 포화지방산인 팔미트산을 생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지방산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오메가6인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는 전체 지질 중량 중 50에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 결과로서 팔미트산이 10에서 20% 정도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반적인 미세조류보다 더 높은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주는 미세조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은 어류유에 그 특유의 그 비린내가 있고 중금속 오염이 있는데 이러한 미세조류 유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은 이러한 거에 자연스럽고 그리고 비건 오메가3로 판매가 가능해서 어류 유래의 원료의 대체 자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색소 분석 결과에 통해서 나온 장점인데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케일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루테인의 주요 생산 원료인 마리골드보다 함량이 높고 그에 따라서 사육 환경 변화에 수급에 영향받지 않아서 대체 원료 물질로 기대되는 균주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색소 분석 결과로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높은 함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보이는 베타카로틴이 헤테로콜로렐라 균주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녹황색 채소인 채소와 마리골드 그리고 이번에 기술에 사용된 균주와 함유량 비교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일보다 2배, 10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 헤테로콜로렐라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골드보다 약 높은 함량을 보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 원료 물질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사료 및 식품의 원료 물질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총 발열량이 높아서 고용 바이오 연료의 원료 물질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석을 했을 때 바이오매스 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이 51에서 52% 정도 보였는데 우유나 콩, 계란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식품 사료 등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총 발열량 분석했을 때 20메가 줄 정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보다 높은 발열량을 보여서 고용 바이오연료의 원료 물질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종은 해외에서 이미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고시 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관련 산업 분야의 원료 물질로 유망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처럼 옥세노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미국 그라스에서 이미 식품 고시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헤테로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노블푸드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이전 인허가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향후 상업적 활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에서 다른 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활용한 근거가 있으면 독성 시험 자료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고시종을 조사해 봤을 때 옥세노클로렐라는 우리나라와 유럽에 고시종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노스는 천연 저칼로리 감미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사탕수수에서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체 원료 물질로 이러한 균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수한 전 질소 및 전인 제거능으로 수질 정화용으로도 이 균주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테로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탕수수의 아라비노스 함량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천연 저칼로리 감미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당 관련 질환 예방 식품 및 프리바이오틱 생산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양액에서 전질소와 전인 그 농도를 감소시키는 걸 볼 수 있어서 오폐수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규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균주들의 생리적 생화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지 향상이라든지 신규 산업 분야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바이오 산업의 기여가 될 것 같고, 새로운 고부가 소재 개발 가능성 높일 수 있는 균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성숙도 단계인데요. 지금 TRL 4단계로서 연구실 규모의 부품 시스템 성능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